예, 반갑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좀 얘기가 되다가 사실은 오랫동안 하모니에 와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지만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과 가지고서 좀 일부를 좀 말씀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저기를 빼고, 네, 이 화면 전체 나오게. 파워포인트로 안 나와요? 네, 파워포인트 끼면 되죠. 예, 저희가 좀 약간 홀쭉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일부 앞에서 좀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우리가 AI 시대다 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AX라고 얘기를 하고 AIX라고도 하고 디지털로 이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X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는 시대, 그리고 또 컴퓨터를 다 쓰는 시대,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와 통신이 네트워크가 기반으로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좀 고민할까 또는 기업 운영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고민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뭔가라는 거를 막연하시기도 하죠. 얘기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정부가 프레임을 갖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가 프레임을 갖고 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시대가 어떤 그림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고 그리고 AI 비즈니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쪽에서 AI 쪽에서 중요한 거는 AI 기술보다는 비즈니스죠.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까 또는 우리 사업에 적용할까 그런 측면에서 AI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그냥 미시적으로 AI로 당장 활용할 건데 그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 AI 역량을 많이 끌어들일까, 뽑아낼까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일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저희가 아날로그 시대는 이제 지났죠. 이제 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뭐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논문을 지도를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복사를 했거든요. 복사해서 가위질하고 뭐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재정리하고 타이핑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부 다 어디냐면 다 디지털화돼 있고 그거를 또 긁어서 또 이렇게 옮기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도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AI 시켜서 또 이게 긁어서 갖고 오고 어디서 갖고 왔다는 것도 시키고 하는 그런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하는 게 되게 이제 간단해지고 예전에는 그것까지 돼 그런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가고 있다. 부분은.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컴퓨터를 쓰시면서 이제 PC 중심으로 쓰셨을 겁니다. 근데 PC 중심으로 쓰셨는데 PC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렇게 지금 해내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이제 심사평가할 때 보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심의할 때 보니까 자기네 심사평가할 때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찍고 거기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말로 하면 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들어가서 일지 작성하고 어디 갔다 왔다 회의를 어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다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다 가능해졌다. 이제는 PC까지도 안 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여기로만 가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돼 있다.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 시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까 했던 부분인 경우 눈으로 봐서 찍었다 그러는데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나옵니다. 이제 글라스가 벌써 나왔어요. 나왔고 가볍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이제 보면서 찍고 그러면 그 내용들 가지고서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AI가 분석해서 들어가서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개선점 또는 어떻게 하다 5달내 그러면 구매까지 떨어지고 그런 준비가 벌써 시작이 됐다. 왜 3.0
그리고 가상 공간 부분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차량이 전시장을 예전에는 하드웨어 공간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그냥 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우리 이민지 연구원이 여기서 한번 딱 카메라 찍으면 360도로 다 찍혀요. 그 데이터까지 다 돼서 거기서 특정한 거를 찍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동영상이 들어가고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아바타가 있어서 AI 연결돼서 차량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그 기술이 돼 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매장에 오시죠라는 거가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하고 차 위에 뚜껑을 벗기어서 엔진도 보시죠 하고 바퀴도 보실래요 해서 바퀴만 튀어나와서 보고 그런 게 가능해졌다. 이제는 좀 공간적인 것도 가상 부분들로 바뀌어져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융합되고 달라지고 있다. 그래요. 다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접목이 되고 있고 다음.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소수 정예인 것 같아요. 눈빛이 전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예전에는 건물이 있어야 됐어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됐고 어떤 부분에 고정자산이 기반이 되고 돈이 좀 있으면서 사람과 기술과 브랜드 자산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머 구조였는데 비즈니스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하고 있다. 어떻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술이 변화를 가져가냐고 마케팅 능력과 관리 능력이 변화하게 하는데 역삼각형으로 갔어요. 건물도 필요 없다. 임대도 괜찮고 운전 자본도 조달하면 되지 뭐. 내 돈이 왜 필요해? 사람과 기술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사람의 필요성도 점점 줄어들지만 브랜드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지금 하모니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태까지 해오던 족적화된 브랜드가 엄청나게 여태까지 가치를 실현해갖고 가치가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능하게 한 게 디지털로 비즈니스를 전환했을 때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체질이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디지털화 된다는 것은 그냥 예전에 천천히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를 어떠냐 효율성이 어떠냐 따지고 위에서 지시해야지 내가 말을 듣고 또 이제 뭐 조직 체계가 윗사람이 있고 중간 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뭐 중앙 집중적으로 하고 매뉴얼이 있냐 막 그랬는데 이제는 결정이 빨라.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결정이 내려야 되는 게 있고 혁신을 가져가야 되고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적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콜라보레이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K 렌트카나 또는 이제 그 다른 렌트카 쪽에 그 롯데 렌트카 쪽을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필요하면 우리 편도 삼을 수 있어야 돼. 그런 형태로 이제는 콜라보레이트를 그럴 정도로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트워크가 중요해. 이제 근데 이 네트워크는 이제 그 IT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연결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동화. 업무가 되게 반복적이시죠. 반복적인 일은 다 자동화 시켜야지 한 사람이 5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 한 사람 일을 한 사람이 하면 힘들죠. 근데 인당 한 명이 5명의 몫을 하는 거는 단순하고 그런 일을 자동화시키고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은 데이터만 우리가 또 진행하는 IT만 디지털화되는 게 아니라 업무도 변화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새로운 걸 창달해야 돼요. 그냥 지금 하던 비즈니스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있으면 만들어내야지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현되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이 얘기할 때 디지털화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시를 듭니다. 정부가 추진하면서도 한 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환경을 다 인식을 하죠.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환경이 뭐뭐 있다라는 시설물과
거기 모든 일기가 어떻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또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적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인지하고 이제 차량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만 여기서 플랫폼 기반의 정보를 차가 스스로 아는 것도 있지만 드론을 띄워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바닥에 노면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연결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 사상 누각이 돼서 보안 솔루션을 잘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디지털 정부, 디지털 기업 쪽에서 가장 추진하는 것이 이제 차량 쪽에 얘기된다면 실감 현실이 있는데 가상 공간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같이 있어서 여기 현재 있는 데이터들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회사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할 때 보면 데이터를 여기 관련된 시스템에다 집어넣고 충돌을 해보니까 직접 충돌을 안 해봤어도 야 이거 차량이 어떤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사람이 피해가 간다. 그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로 가상 공간에 있고 그 데이터를 다시 자동차에 또 반영을 해요. 그래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결합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했던 그 학교에서 얘기한 게 오토폰 코리아라고 그래서 그 가상 시뮬레이션 하는 그 스위스 회사도 이런 부분들을 현대자동차도 도입해서 되게 돼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다음 그래서 정부에서는 프레임을 보면 이게 다 따로 국밥인 게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기관 우리가 뭔가 민원을 하려면 다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그 위에 단계, 중간 단계, 아래 단계 하면서 뭐 이게 대기 시간도 많고 심하게는 1년, 2년 걸린다고 하는데 통합정부를 생각하고 있어요. 통합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원하면 개방이 돼서 하나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의 서비스, 연결된 행정 그리고 딱 맞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쪽에서 하기 위해서 아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필요한 걸 모으기도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을 같이 구축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있는 부분들을 두 가지가 융합된 형태로 해서 정부가 데이터 기반 정부를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디지털 트윈 서비스하고 플랫폼이라 해서 모든 도시의 운영 관리 체제 부분들을 이렇게 가상 공간을 하나의 가상 도시를 하나 만들어내서 여기에 있는 거를 데이터화 시킨 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 가지고 정책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를 창출하자. 공공으로 했지만 저희도 저 현장이나 기업에서의 이슈를 도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게 고민되겠죠. 각 정부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넘겨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왜 이거 시스템을 하고 구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쓸 것이냐. 우리가 회사에 어디다 쓸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거를 도입을 하는 게 또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벌써 2016년서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해오고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는 이제 벌써 그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그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능형 AI에 기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그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원사이트 아까 토탈 그 한반에 진행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와 그에 관련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기점이 벌써 우리한테 다가왔어. 우리의 그 렌트카 자동차, 자율자동차 부분들인 경우는 스마트 도시 내의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쪽 부분인 경우에 그 스마트 도시 내에서의 서비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지금 스마트 그 도시 쪽에 스마트 교통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에 맞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진행해 왔고
여기서 계속 서울시도 진행해 왔어요. 근데 데이터와 AI 가상 공간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넘기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다양한 정부에서 스마트 도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개발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앙대학교도 이제 이런 쪽에 연구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저희도 1년에 뭐 여러 가지 합쳐서 한 2,600억 정도의 1년에 그 사업들을 외부 사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 대상 내에는 저희가 차량을 움직이긴 하지만 차량이 중요한데 어떤 대상에 있는 그 단지, 동네, 존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도 같이 좀 달려 있고라는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보면 그 시설물, 공간 그리고 시설, 사람 뭐 부분들을 관리하는 체제가 아까의 그 CCTV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드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IoT란 말도 안 해요. IoT에 있는 쪽에 AI가 데이터가 그 결합이 돼서 엣지에 그 지역 번역 쪽에 AI가 붙어 있어서 AIoT라고 그래. AIoT라고 하면 형태의 네트워크와 기반 기술을 가져가고 있다. 자, 다음.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의 혁명을 가져온다. 데이터가 끌어져 있는데 데이터는 우리가 교통사고 데이터다. 그러면 이게 뭐 데이터는 늘 항상 있죠. 그러면 지역별 교통사고, 하모니 저게 우리 그냥 렌트카 판매량이보다는 서울 지역에 또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그 렌트카 판매량이면 내가 타겟팅하는 저기 사업장이 있다. 그 사업장 인근에 그 렌트카와 그 회사의 렌트카 관련된 대책이 있더라. 근데 회사에서는 그 결정권자는 그 전에 노하우가 있고 커넥션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구체화된 지역별 관련된 정보는 정보고 그 위에서 특정한 존에서 대책까지 연결되는 거, 의사결정 관련된 거는 난리지고 그 사람이 그런 쪽에서 의사결정 어떤 패턴으로 했다라는 그런 노하우가 같이 담긴 거는 위즈덤,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위에 것까지 끌어들이느냐. 그런 쪽에 끌어들여서 쭉 끌어들여야지만 의사결정 리스크가 없는 거야.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의사결정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 내가 딱 타겟팅되는 그 의사결정자의 저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까지 접근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면은 의사결정력이 된다. 다음.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출 부분인 경우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위즈덤까지 가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서 같이 창출하는 거로 딱 정확히 찍어서 그 표적을 해가지고 주는 거를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AI는 생태계가 이제 4가지 층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AI 인프라를 얘기를 해서 하드웨어가 기반이 있어야지 뭐 AI가 작동이 될 거 아니냐. AI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인프라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인프라가 있으면 그 위에 AI를 올리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정한 사업에서 AI 모델이 필요해요. 그 모델로 돌려가지고 이제 되면 여기 서비스랑 연결하는 중간에 AI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애플 아이폰을 쓰게 되면 거기 애플 스토어가 있고 이제 그 뭐 우리가 그 구글 관련된 쪽을 쓰게 되면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앱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그 부분이 AI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는 지금 여러분이 막 사용하고 있는 AI 그 솔루션들도 있죠. 그건 이제 AI 서비스야. 그래서 여기서 AI 모델 부분이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LMM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는 LMM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자, 사진, 음성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그래서 멀티모드라고 해서 멀티모달 모델이라 해서 LMA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액션까지 진행이 돼.
아까 자동화했으면 이렇게 된 상황이 무턱대고 질러. 네가 해. 그게 액션까지 되는 부분이 LAM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WM은 아까 가상현실과 실감현실이 있다 그랬죠. 가상공간까지 가가지고 다 수렴하면서 거기까지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LWM이야. 다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현재는 LAM까지 어느 정도 이제 진입이 됐다. 에이전트 AI 쪽에서의 요점까지 갔다라고 보고 다음은 가상 공간 쪽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LWM을 준비하고 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비스로서 AI와 그 또 서비스로서 플랫폼, 우리가 그 관리된 서비스와 그 관련된 모델들이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어느 모델이 가장 많이 쓰입니까? 통계 모델에 의하면 지금 2025년 3월까지 기준이라고 봐도 챗GPT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74%. 근데 최근까지도 아직 제가 그 최근 데이터, 그 8월 데이터까지 봤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가 약진을 하고 있느냐? 우선 여기서 이제 구글이 약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클로드하고 이제 그 퍼플렉시티도 이제 가고 있다. 다음. 근데 GPT 부분인 경우 이제 계속해서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문제는 현재 그대로 있는 게 진화가 되게 속도가 빨라. 저는 작년까지를 AI를 쓰지 않았고 우리 학교도 전체적으로 AI를 써서 논문이나 과제하면은 F 처리다 막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거짓말도 하도 많이 하고 사고 능력을 저희 뭐 많이 저해한다. 근데 제가 이번 학기부터 바뀌었어요. 이번 학기부터 AI 써도 된다. 그러고서 AI 쓰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아주 손쉽게 AI 가지고서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있다. 다음. 근데 제미나이가 최근 들어서 아주 약진하고 있어요. 왜 약진하냐면 저희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모두 그 제미나이가 무료입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전부 다 사용하겠죠. 무료니까. 근데 기능이 상당히 그 편리한 기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은 GPT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업무 관련된 거 쓰는 거는 더 나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쓰는데 또 비싸지도 않고 괜찮더라. 그 그록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나오는데 자기네가 그록 올해 12월에 나오면 그록 5가 나오면은 세상을 뒤집을 거다라고 이제 미리 이렇게 좀 자꾸 언질하고 있는데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74%는 챗GPT라고 그랬는데 계속 좀 변했는데 여기서 제미나이가 요즘 최근 들어 약진하고 있어요. 급속히 약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클로드하고 퍼플렉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오픈 AI가 지금 그대로 안주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떨어질 거냐? 천만의 말씀. 예전에는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도 국내에서는 챗GPT 부분의 사용률이 약 26%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저희가 렌트카 저희 회사는 플랫폼입니까 아닙니까? 만나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예, 차를 갖고 있는 차 공급업체와 또 이제 차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만나게 해주죠. 거기에 뭐 금융이 들어가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나게 해주죠.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게 하는데 우리가 차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금융 관련 서비스도 들어가 있죠. 만나게 해주는 곳이야. 중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부분은 서비스가 거래형이 있고 또는 이제 자산 공유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산 공유로 가고 있어요. 다음. 그러면 에어앤베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세 명이서 쉽게 얘기해서 집이 놀고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돈 벌고서 그 나눠 가질게. 우리 쉽게 해서 시골에서 논밭이 지금 그 개간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빌려주시면 제가 농사져서 수확량을 나눠 가질게요. 똑같은 거야.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저 에어베드를 자기네 침대가 없으니까 에어베드 깔고 아침 식사 제공할게요. 그래서 저기 B&B에서 그 우리가 회사 이름을 깨쳤어요. 다음. 근데 여기 회사가 매출이 어쨌든 간에 가치가 쭉 됐다고 해도 2024년 말에 보면 821억 달러입니다. 달러. 원이 아니라 달러예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어가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해. 돈은 어떻게 버냐?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아. 그리고 투숙객한테도 받는데 누구한테 주로 받냐? 투숙객한테 다 대부분 많은 비중을 받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잠깐 주춤을 했어도 다시 계속 약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례는 아까 그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 호스트하고 또는 이제 방문객한테 양쪽에다 받는다는데 방문객한테 14%를 받고 그 여기 주인한테는 3%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돈을 받는 플랫폼 모델이다. 우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이 될 텐데 우버 같은 경우는 그 기술 여기는 회사가 2024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조 정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그래서 우버의 그 성장 부분인 경우는 그 영업이익이 이제 그전에 안 났다가 2024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반 많이 깔면서 이제 나게 되는데 차량 공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음식 배달 서비스도 하고 화물 서비스도 하고 기타 벤처 서비스로 좀 다각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버에서는 자율자동차를 처음에 자기네가 도입해서 잘 했는데 우버가 실수했다고 생각한 게 우버가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오로라에게 40억 달러에 매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다음. 지금 저희가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 돈을 어떻게 버냐. 저희가 중개했으니까 중개 우리가 수수료 받아야 되죠. 그렇지 말고 우리 렌트카는 장기 구독이죠. 장기 렌트카는 구독료를 받는 방법의 모델이 있어. 세 번째 광고로 수입이 있고 라이센싱 하는 게 있고 아이템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모델이 있는데 언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버냐 이렇게 보면 광고 수입이 엄청나죠. 그러면 구글이 왜 그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검색 플랫폼을 있는데 왜 늦게 시작했을까? AI를. 광고 수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자기가 그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뛰어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랬습니다. 다음. 저희가 AI 플랫폼도 중개 수수료를 받고요. 구독료를 연 구독료 이용할 때마다 돈 받습니다. 광고와 이제 그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제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면 여기서 플랫폼 모델을 AI 플랫폼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여태까지 얼마의 그 돈을 투자했냐면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이게 좀 투자했다고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약 140조 이상을 투자했어요. 근데 수입이 작년에 얼마였냐? 2024년에 37억 달러야. 엄청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죠. 근데 올해는 그래도 127억 달러까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매출이야. 투자 이익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구독료로 해서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눈을 돌렸냐? 아까 구글이 광고를 한 거와 또 이제 그 아마존이 생각하는 이제 판매 있죠. 그쪽으로 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 쪽 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아마존처럼 쇼핑몰을 하겠다. 쇼핑 거래를 주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AI로 주문을 하면 야, 나 노트북 살 건데 하나 추천해 줘 그러면 삼성의
그 노트북하고 LG가 있는데 삼성 게 좀 더 비싼 사양이 좋아. 그래서 얼마인데? 180만 원. 180만 원인데 그러면 그래 180만 원은 어디서 사면 어느 사이트가 가장 좋은 거야? 그랬더니 삼성 카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있으면 15% DC래요. 그래 고마워. 빨리 해줘. 구매해줘. 직접 구매해서 와. 근데 AI는 노트북 회사하고 카드 회사한테 돈을 받아요. 구조가.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아니면 자기는 생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또 추천해주는 중간에 중개 추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뭐랄까요,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그 주문하는 에이전트 AI를 만드는 사업들이 또 준비하고 있어. 저희 렌트카도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그런 영역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고 있다. 다음. 이거는 가상현실인데 이거 틀어보세요.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참 전에 나온 거예요. 한참 전, 아니, 그 안 나오나? 그래요? 이게 여기서 보면 자기가 선택하면 이 친구가 다 설명해주고 구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안 만나도 돼요. 중개인을. 충분하게 정보를 다 얻고 주문하면 바로 결제까지 떨어져. 다. 그래 여태까지 이제 쭉 그 전에 알파고처럼 인식하는 걸 끝났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는 아시죠? 근데 이제 에이전트 AI라서 결정을 내린다. 도움이 도와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피지컬 AI라고 이제 그 환경적 공간하고 물리적 실체까지도 가상과 현실 공간을 이루는 피지컬 AI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아까 그 일론 머스크 쪽에 있는 테슬라는 어떤 걸 가지지 못했냐면 생성형 AI가 없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면서 그 자기네가 차량 상향적 인지를 하고 어디 왼쪽 오른쪽으로가 어떻게 간다는 액션을 했는데 요 생성형 AI가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생성형 AI까지 들어가고, 왜 그룹을 자기네가 만든 이유가 이걸 하면서 여기로 가겠다 그래서 피지컬 AI로 로봇 쪽과 여러 가지 가겠다고 한 거예요. 다음은 피지컬 AI다. 다음. 그래서 피지컬 AI는 그냥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결합한 정도만이 아니야. 모든 물리적 공간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다 컨트롤하는. 여러분 옆에도 AI가 있고 천장에도 있고 저 길 가다가도 길에 가도 있고 전철역에 갔는 데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비스처럼 여러분이 그 저기 예전에 보면 그 로봇 영화 봤죠? 그런 것처럼 어디든 다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 구현되고 인식되고 하는 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AI가 로봇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라 밖에 모든 부분에 다 녹아들고 이제 온 세상에 AI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상황이 이제 온다. 다음. 가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적 분야의 응용 쪽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로봇을 렌트하던 하는 시대가 조만간에 올 겁니다. 그때 저희 품목에 신사업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억짜리 로봇을 사고 5천만 원짜리 사고 이제 관련된 렌트로. 다음.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은 0단계에서부터 완전 자율주행까지 5단계까지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다음 넘기시면 지금 어디까지 왔냐? 3단계라 그랬는데 아니다. 4단계까지 왔다. 4단계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4단계 자율주행에는 미국 텍사스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인데 속도가 거의 100km 이상을 달리는데 이 차가 누가 투자했냐?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회사야. 현대차는 놀고만 있지는 않았다. 우리 회사도 벌써 한국 기업도 움직이고 있다. 올해 5월달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로봇 택시, 무인 로봇 택시가 그 계속적으로 그 주행하고 있어요. 최고 속도가 105km예요. 시속. 그리고 아까 했던 트럭이 달리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안전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사고가. 자율주행. 105km 달려도.
원거리서부터 제동이 돼서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디가 일이 줄어들까요? 병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많이 그 중환자실에 왔는데 이제 환자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심각한 현실이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다. 다음. 지금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평균 성장률은 35%입니다. 계속 성장이 되고 있어요. 다음. 그리고 로봇은 인공지능과 물리적 실제 로봇이 결합인데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산업용 로봇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두 자릿수 계속 높아요. 실제 회사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서비스 로봇은 영업 손실률이 최소 30% 넘어. 3, 40%. 영업 손실률이 뭐 50% 막 그래. 미래를 보곤 하지만 저희가 혹시 하모니가 서비스 로봇 관심 있어도 개발하지 마시고 갖다 파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형태로 이건 돈이 잘 안 돼.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이 로봇 시장의 성장률은 1년에 280% 정도까지 성장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가.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러분 그랬죠. 야, 자율주행하고 뭐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도 있고 자동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완전 100% 자동화하기는 불안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도 있었는데 또 사람만으로 가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어디서 얻냐면 저희가 KF 그 우리가 20일 비행기에서 유인 비행기가 한 대 있고 무인이 따르죠. 이제 우리 직원이 그 한 분이 최소한 4-5명의 AI를 거느리고서 일을 하셔야 된다. 자동화를 통해서. 그래서 생산성을 그만큼 향상시켜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도 완전히 업무 다 자동화했어요 이거요. 라면 끓이고 뭐 하는 거 이제 다 자동화돼 있고요. 다음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 해주는 것도 다 나왔어요. 다음 넘기세요. 이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진단하고 측정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여러분이 자동차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어디가 기스 났고 어디가 된 상태 점검하는 것도 벌써 더 안전 점검 가는 것까지 다 자동화가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넘겨.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도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자동차와 같이 가는 자율주행과 자동차가 같이 가는 미래 사업이라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공정도 현대자동차 공정은 전부 다 로봇으로 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장 자동화를 2030년까지 한다 그랬어요. 직원 몇 명을 두겠다는 게 목표인 줄 아세요? 공장, 큰 공장에 예전 8,000명 일했던 공장에 빵명 완전 자동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 100% 로봇이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보여주시죠. 이제 그러면 차와 드론 잘 아시죠? 경계는 어떻게 될까? 이게 위에다가 드론을 달아야 될까? 차에다가 요걸 클릭해 봐주세요. 이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 실온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다가 언제든지 바로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굴러가는데 오프로드도 가능해. 이게 조만간에 신개념의 자율주행차, 차로 생각하지 말고 이동체로 생각해라. 그러면 나는 집에서 저기 그 인천 앞바다에 있는 한 섬에서 출근할 거야. 15분 만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이 시장은 자율주행 차량과 AI 휴머노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세스에서 우리 LA 쪽에서 했던 세스에서도 AI 로봇과 그리고 모빌리티 그런 쪽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로봇도 나오고. 네. 자, AI 서비스 활용입니다. 다음. 제가 지금 여러분이 AI 잘 사용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고민했냐면 AI는 영문을 잘 인식합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한글보다 영문을 잘 인식해요. 근데 영문을 할 때 자기가 그 구글이나 챗GPT에서 영문 해석해서 위에다가 메뉴에다 집어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요? 영문할 때? 한글로만 집어넣어요? 아, 영어 잘하셔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글을 쫙 집어넣으면 요거 구글에 디플이라는 게 있어요. DEPL. 요거를 그냥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한글을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은 바로바로 영문으로 바꾸거나 중국어로 바꾸거나 일본어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래 한글에서도 바로 바꿔주고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이렇게 범위만 하면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업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걸 깔아 써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서치 부분인 경우는 여러 가지 쓰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게 AI 하나만 유전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게 지났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친구를 이용하고 그 갖다가 가장 나한테 적합한 거를 조정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70% 정도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재조정하는 게 아직 30%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사람 우리가 공공기관은 직원 한 명한테 안 맡겨요. 몇 명한테 맡겨서 다 대조해 보거든요. 대조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젠스파크하고 그 스카이웍이라고 하는 게 그 슬라이드 PPT를 잘 만들어줘요. 잘 만들어주는데 뭐 스카이웍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는 거 있다 얘기해 주실 건데 이제 그 나노 바나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나노 바나나는 원래 LM 아레나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이 회사 이런 브랜드명하고 그 굿즈하고 또 이제 그 홈페이지하고 스마트폰을 디자인해 주는 AI가 있어. 기가 막히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여기 네임닉스 네임 LIX AI야. 이거 많이 도움이 돼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몇 천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MCP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업무 자동화를 하는데 OPAL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게 있는데 업무 자동화를 아주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구글의 옵션에서 이제 확장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VPN을 설정하면 쓸 수가 있어요. 업무 자동화로 원하는 거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적인데 나중에 같이 하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AI인데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제노시스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판매가를 어떻게 설정할지 알아봐줘. 그렇게 하시나요? 광고 문화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나요?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이제 그 한 고객한테 팔고 싶어요. 네. 근데 고객이 한 100명 있어. 근데 고객이 100명인 경우에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이제 그 문구를 보내고 싶어. 그 사람을 꼭 나한테 넘어올 수 있게끔 홍보, 광고 문구로 해서 나한테 전화하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 번 질문을 나눠 할 것 같습니다. 고객층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수요층이나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그걸 AI한테 여러 번 나눠서 질문을 하고 명확한 타겟을 정하고 네 이런 상품을 이런 사람에게 팔고 싶은데라는 조건을 명확히 해주면 AI가 그래도 좀 많이 좁혀지니까. 네. 그래요. 상당히 그래도 잘 쓰고 계신 거예요. 하모니 미래가 밝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데 명확하게 그 방향을 알고 질문을 해야 돼요. AI는 단순해요. 정확하게 질문한 거를 답변해 주는데 자기가 이해 못했으면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해주고 말아. 그래서 다음. 그래서 또 이제 뭐 찾아달라고 할 때 그냥 저기보다 고급 추론해서 여기
그 딥 리서치 기능을 각 분야에 있는데 그걸 눌러주는 게 좀 정보가 좀 더 많이 찾아보는 노력하면서 갖다 줘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게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역의 고객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는 이제 그 렌트카 이쪽 분야에 또는 이제 그 이쪽 지역에서 렌트카를 판매 왕이야. 이쪽에서 부분에 마케팅도 또 최고의 전문가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1차적으로 질문할 때 자료를 어디서 가져다가 또 어떻게 목적을 이런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타겟팅해서 요 목차로 구체적으로 알고 하는 목차로 내용을 만들어줘까지 하면 좀 더 정확해져요. 아주 고급스럽게 특정 지역에 대한 거를 알려줘. 그러니까 다음 그래서 이제 질문 분석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 다음 그래서 기본 구조 부분은 자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서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 자동차 공업협회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렌트카 공제조합이라든지 또 우리가 렌트카 관련 협회라든지 또 어디 그 저널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아니면 그 나이스 정보라든지 판매됐던 데이터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거를 알려줘.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과 출력 양식, 표, 그래프 포함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해주는 게 좋다. 확장 아까 질문하는 거 좋아요. 한 번에 끝이지 말고 질문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역할을 주는데 좀 세게 주는 게 좋아. 세게 주는 게 좋은 게 그 너는 그냥 해줘 그러면 보통 질문 해주는데 너는 최고 전문가야. 판매 왕이고 이쪽에 홍보 마케팅의 최고 전문가니까 너 자존심 있으니까 너 자존심을 걸고 한번 찾아서 정확히 좀 알려봐. 역할을 처음 부여해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지역에서 자동차를 그 홍보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고객 대상이 누구누구야. 그래서 그 목적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홍보 문구를 뭐 10줄 이내에 뭐 그 관련된 거를 고객에게 1차적 그 유인을 하기 위한 부분을 갈 텐데 이런 목차로 자료를 어디서 가져다가 참조하되 그것 말고도 다른 자료도 가져다가 만들어줘. 잘된 게 있다. 예시를 하나 올려주면 그 참조해서 자기가 찰떡같이 또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이다. 시각화라는 시각화도 해줘요. 약간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학생들한테도 막 한번 쭉 얘기해 주니까 처음에는 지난 학기에는 알아서 했더니 뭐 계획 써고 뭐 이렇게 엉망이 나왔는데 1차 질문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2페이지 내지 3페이지를 프롬프트를 주게 해서 하니까 거의 그 전문가적 수준의 자료를 가져오고 자기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프롬프트를 잘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 시키는 걸 잘 시켜야 된다. 그거는 이제 같이 공부할 겁니다. 다음 남기시고. 그리고 저희가 뭐 하모니니까 제가 생각해봐서 이거는 AI에게 물어보긴 했는데 뭘까? 그냥 마케팅하는 거 워낙 잘하시니까 디지털 마케팅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하모니 렌트카가 최고 위로 나오게끔 해서 좋겠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 또 유료 광고, 콘텐츠를 좋은 콘텐츠 자꾸 올려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하모니가 진짜 좋다라는 거를 인식하는데 이제 TV 방송국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더라.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것. 문자를 보내실 때 이게 몇 분한테 보통 보내시나요? 10분인가요? 아니면 100분? 1000분? 10,000명? 그렇게 보내죠. 근데 어떻게 보내요? 그냥 문자로 보내요? 카카오로 보내요? 카카오라면 또 1대1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문구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 보내는 걸 하나요? 아니면 좀 새롭게 그 사람을 이제 그 당기게끔 하는 문자로 보낼까요? 월간 프로모션 그거 중심으로 따라서 네, 조금씩 어. 이미지랑 문구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혹할 수 있는 거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문자 이메일 마케팅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휴협업인데 고관여 상품이에요. 렌트카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추천자와 지역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 기업 협회 단체, 인플루언서 협업, 지역 행사하고 기업인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도 행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뢰성과 여러 가지 기반으로 하는 이 부분은 그 오프라인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편리한 예약, 저희 예약 편한 빠르죠. 그리고 이제 그 차별화된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가격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뭐 중고차를 권하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로열티 프로그램, 애로 지원하고 사고 처리 간소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행 과정 이슈 정보 부분들 상담. 그래서 지금 쭉 뽑아봤는데 이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자동화하고 업무를 어떻게 그 빨리 움직이게끔 할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재정리를 해서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 빨리 나가라고 질문 안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초기에 그 AI 부분 들어가시기 전에 브랜드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를 홍보를 많이 하고 이름만 들어도 그 네이밍 파워가 있지만 제가 느끼는 하모니는 아직 그러니까 B2C 관계에서는 그렇게 그 네이밍 파워 같은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모니에서 많이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브랜드를 이제 평가하는 게 그 아까 그 오랫동안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 내재화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브랜드 부분, 이제 가치 부분인 경우를 얘기를 할 때 그 릴레이션십도 되게 중요하고, 그 여태까지의 그 자체적인 명성도 중요하고, 여태까지 제공했던 서비스 품질도 중요하고, 또 이걸 진행하면서의 그 이제 관계에서 신속 정확하게 그 에러 없이 잘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여태까지 형성된 거, 또 내부적으로 했을 때 가격도 중요하고 그런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근데 하모니 쪽에서는 대기업보다 강점이 작은 기업이고 저기도 있지만 강점이 있어요. 되게.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하모니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왔을 거야.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 로고가 뭐 SK가 바뀌었다, 롯데가 바뀌었다고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고유해 해오던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그걸 맞춰서 그걸 어필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모니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브랜드 부분들인 경우가 똑같이 대기업과 똑같은 마케팅이나 똑같은 브랜드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 뭐 회장님 생각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해도 또 두 가지를 그냥 대답하기 곤란한데 해보세요. 예. 그 AI 아까 기술이 이미 어떤 영역에 와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그 영역에 있다는 건 사실 기술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모든 건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대기업이나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그 규모가 되기 때문에 투자 비용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고 실현이 가능할 텐데 저희 하모니 같은 기업에서 그런 AI의 최신 기술들을 실제로 도입하고 할 그거를 때 저희 상용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프로핏이 날 수 있는 대안이 맞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까 중앙대가 그 R&D 관련된 연구 관련된 그 1년에 2,600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 1등은 아니야. 근데 저희가 한 4위에서 5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 결합해 중앙대와 다른 데 업체가 다 결합하는데 중앙대 몫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요. 근데 주로 거기서 아까 AA 기반의 새로운 신기술과 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들과 수요 기업이 있어야 돼. 수요 기업으로 정하면 자기네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새로운 AI 기반의 그 플랫폼을 창달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결합해서 활용하는 거가 중소기업은 많이 그걸 활용을 해요.
그게 그 대책 그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 무작정 자금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거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인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 AI 실무 좀 간단히 하신다고 들어갔고 사실은 실무 갖고 왔거든요. 근데 노트북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갖고 일단 그러면 조금 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 선생님께 지금 링크 하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링크로 드렸는데 같이 쓰시면 이제 무료로 쓰시기 좀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AI가 지금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130여 개가 넘는 AI 툴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거저거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홍보 마케팅 얘기를 하셔갖고 좀 그 부분에 집중해갖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 링크 드린 게 요건데 이 노란 부분을 오늘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앞쪽에 나오는 부분. 그래서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겠는데 이제 뭐 캡컷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 편집기를 좀 쉽게 해놓은 거고 퍼플렉시티가 아까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뭐 논리가 맞냐 뭐 검증하는 건데 여기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그 나노바나나나 시드림을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 킬링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2개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AI입니다. 그리고 수노 AI는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업에서 사용 가능한 AI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회의라고 하면은 노트북 LM이나 뭐 보고서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냅킨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간단한 도형 이런 거 PPT에 넣으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 이미지, 음성 약간 이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빨간 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이 하단의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모니 렌트카를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시나리오를 하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도 좀 렌트카가 많이 나간다 이게 장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데 자동차 구매하기도 꺼리고 힘든데 하모니 렌트카 덕분에 가성비 좋게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약간 이런 스토리를 좀 개인적으로 만들어 봤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내부적인 스토리를 또 아실 테니까 좀 더 풍부한 그런 스토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 소스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런 산타페 이런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타페를 치니까 여기 하단에 보면은 자동차 모양 있잖아요. 이 사진 그대로 갖고 오는데 AI를 이용해갖고 눕기도 바로 따주고 요즘에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릭시티에서는 요즘에 그 나노바나나랑 그리고 시드림을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제가 그 아이콘을 넣어놨는데 요거로 이미지를 진짜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영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있어요. 아까 프롬프트를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머리를 하고 있고 어떤 여성이고 어떤 옷을 입었는데 한쪽 손에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자세는 어떻게 취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영문으로 쭉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퍼플리시티를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저는 학생이라서 1년 동안 프로가 무료인데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T 쓰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여기 보니까 NH투자증권 이용하시면 1년 동안 무료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돈 내고 쓰셔야 되기는 하는데 뭐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지랑 영상이랑 그리고 그런 뭐 실무적인 거 그런 텍스트 관련한 거 쓰실 때도 훌륭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소스를 준비하는데요. 여기 포토샵을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토샵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여자 사진이 있고 강아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합쳐줘 라고 하면은 어떤 포즈로 어떻게 있는 거를 합쳐줘 라고 하면은 그 일관성을 캐릭터의 일관성을 갖고 그 우측의 그림처럼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를 여성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 각도를 바꿔줘.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탑다운으로 뒷모습을 뭐 해줘라고 하면은
그 캐릭터를 유지한 채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그런 툴입니다. 이 두 개 모두 퍼플릭시트에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바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아까 이제 제가 서칭을 했던 차량 뒷좌석이 나오고 여기 애기 카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노바나나 가져가서 이 한글도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뒷좌석에 아이 카시트를 장착해줘라고 쳤는데 바로 이쪽에 이 빨간 부분에 바로 안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의 영상을 가져다가 어떻게 생긴 외계인인데 뭐 그대로 가면을 쓴 것처럼 그 바꿔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토샵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고 사진들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한 5개 찾으신 다음에 뭐 옷을 5가지를 찾으시고 인물을 넣으신 다음에 입혀줘라고 하면은 그 인물이 5가지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션 브랜드나 뭐 아니면은 뭐 차량 브랜드도 같은 사람의 여러 차량을 뭐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드림의 예시인데요. 여기 렌트카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영업사원분의 사진이 있으면은 그 차량 앞에 이제 영업사원의 그 모습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딜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포즈로 뭐 양복을 입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글이 다 지원이 되거든요. 한글로 넣었을 때 이렇게 간편하게 차량 앞에 지금은 조정석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포즈가 마음에 안 들고 옷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간단하게 이것도 사진을 놓고 그냥 말만 치셔도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명함이나 이런 거에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스토리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거를 사실 오늘 같이 실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제가 했던 것만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약간 혼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기르고 차도 없고 좀 멀리 여행을 가기가 힘든데 내가 이 아이가 크기 전에 조금 편하게 어디를 멀리 뭐 바다도 보여주고 산도 보여주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를 일단은 아까처럼 계속 캐릭터를 유지한 채로 만들어줘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단발적으로 캐릭터를 일단은 만들어요. 장수를.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일단은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화를 하게 되는데 아까 그 리스트에 킬링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가입을 하시면 여기 크레딧이 무료인데도 166개가 나와요. 그러면 영상을 좀 만드실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써보시고 괜찮으면은 이제 뭐 유료로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2개의 사진에 앞장하고 뒷장, 그러니까 스타트 이미지하고 엔드 이미지를 넣으신 다음에 영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이렇게 원하는 내용을 쓰시는 거죠. 근데 안 써도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자기 맘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원하는 샷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좀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노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배경 음악을 넣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이어 붙여가지고 뒷 배경에 이제 음악을 깔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수노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무료라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사를 쓰면은 뭐 랩같이 가사를 막 읽어줄 수도 있고 그냥 뭐 피아노로 해줘 그러면은 BGM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캡컷인데요. 아까 나온 영상이 8초예요. 킬링에서 나오면 다 8초씩인데 그거를 편하게 이제 붙여가지고 하나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금 쉬운 그런 영상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써주실 수가 있고 이 전환 효과도 되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리미어 이펙트? 약간 이런 것을 쓰셨다면은 지금은 캡컷으로 일반인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하루 만에 무료 버전으로 만든 영상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료라서 약간 뭐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게 무료로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오팔이라는 그런 자동화 AI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빨간 글씨 보시면은 자동화 AI 프로그램에 N8N이라고 돼 있고 메이크 9958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9958은 테스트 버전이라서 한국에서는 지금 안 되는데 VPN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기는 한데 이 위에 다른 2가지 N8N 그리고 메이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당장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매일마다 메일 같은 거를 자동으로 보내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 뭐 메일을 보내겠다 하면은 이거를 구축을 해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메일이 발송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글 오파리 테스트 버전인데도 이게 조금 직관적이고 이과생이 아닌 분들한테는 좀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시를 이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구글 사이트 가보시면은 저기 우측 상단에 이렇게 점 3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확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떠요. 거기 VPN을 치시면은 이런 제가 이거 3번째 거를 썼는데 VPN을 다운 받으시고 이거를 깔으신 다음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접속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어지면 한국에서도 구글 오파를 쓸 수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자가 3가지가 떠요. 인풋, 그리고 생성, 출력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인풋을 넣고 생성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과정인데 뭐 블로그 같은 거 맨날 써주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약점, 강점 뭐 이렇게 기회 이걸 썼는데 이게 제가 한번 해보고 사실은 깊게 지금 검증을 안 해봐갖고 그대로 갖고 온 건데 하모니 렌트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마케팅 분석을 해줘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혼자 이제 쭉 검증을 해갖고 나온 값이에요.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사실은 검증을 못했고 네, 테스트 버전인데도 이렇게 나오고 그 마케팅을 해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도 바로 나와요. 근데 사실 영상은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 그런지 눌러봤는데 좀 되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영상 같은 거는 손으로 만지기는 해야 되지만 조만간 테스트 버전이 아니라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좀 빠르게 쓰기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이 오늘 실습을 했으면 좋았는데 네, 일단은 무료로 만든 거고 제가 하루 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성 같은 것도 무료로 사이트를 아까 그 링크에 다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무료기 때문에 약간 조금 막 진짜 사람 같진 않아요. 그래도 하루 만에 이런 결과물을 내실 수 있다.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집 앞 놀이터가 아닌 푸른 바다와 산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하모니 렌트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하모니 렌트카에서 SUV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딸과 즐거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모니. 네. 사실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혼자 쭉 말하려니까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료로도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아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를 더 잘 아시는 임직원분들은 조금 더 풍부한 스토리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빠르게 이미지와 영상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